오직 한국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한 페루 대통령의 선언. 그는 최근 페루의 자랑인 마추픽추 관리권을 한국에게 넘길 수도 있다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페루의 40년 수건이라 하는 비행장을 한국이 설치하자 대통령은 물론이고 페루인들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고 하는 상황. 대체 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발 3,700m 고지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곳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하나같이 건설 장비를 하나씩 손에 움켜쥐고 땅을 고르고 있는데요. 산소가 부족해 움직이는 것도 힘든 이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40년 만에 수건이 달성된 것인데요. 페루 남동부 쿠스코주에 위치한 친체로신 공항이 건설된 것입니다. 고지대에 건설되는 공항에 많은 주민들을 비롯 페루 정부 인사들까지 모두 하나같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기뻐했죠. 고도가 높은 곳에 공항을 위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미 온두라스에 위치한 통컨틴 공항은 높은 해발 고도에 위치해 있어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공포의 공항이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활주로가 짧아 착륙하는 데 힘들 뿐더러 고지대 경사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라 꼽히는 통컨틴 공항은 평균 해발 고도 1004m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런데 친체로신 공항이 위치한 곳은 해발 3700m입니다. 이 공항 구상이 처음 나올 때 모두들 불가능하다고 손을 저었죠. 게다가 고지대에서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고지대에 익숙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역시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했죠. 신공항을 이용할 인구가 얼마나 될지 수익성도 고려해야 했기에 친체로신 공항 사업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업을 한국이 맡은 것이죠. 한국 페루 정부 간 계약에 따라 친체로신 공항 사업을 맡게 된 한국은 여객터미널 등 15개 공항시설을 짓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페드로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은 한국의 참여에 깊은 감사를 보냈는데요. 사업이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했죠. 총 사업비 7,600억 규모의 이번 사업은 현대건설이 맡게 되었습니다. 페루 시장에 첫 진출한 현대건설은 신공항 부지 정지 공사를 비롯 터미널 공사까지 맡게 되면서 전체 공항을 총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페루 공항 전체를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죠. 페루는 어려운 공사를 맡은 한국에 대한 감사 인사로 마추픽추 관리권을 한국에게 넘길 것까지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성 보전을 위해 페루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죠. 마추픽추의 태극기를 개양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한국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더불어 공사가 시작되면서 친체로 주변 경기도 덩달아 좋아졌는데요. 공항 공사를 도와줄 인부로 친체로 주민들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되자 근로자들과 부대시설이 친체로 공항 부지 근처에 집결,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단숨에 역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고 말하는 친체로 주민들은 한국 덕분에 개인적인 삶도 변화하고 마을 전체가 바뀌고 있다고 고백하며 한국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존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페루는 이전부터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 국가로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방산과 문화 분야에서도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점 좋아져 지금은 페루 시내에서 한국을 모르는 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페루 수도 리마는 현재 한국 모델을 따라한 서울형 스마트시티 정책을 도입해 시민들의 삶을 변화하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포르의 무녀주 웰즈 리마 시장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스마트시티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해 리마시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죠. CCTV 통합 모니터링과 스마트폴, 대중교통 통합 시스템이나 공공인터넷 및 와이파이 노하우를 전수해 리마에서도 서울과 같은 IT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변화하는 대규모 사업이죠.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IT 시장에서 페루도 참여하겠다는 의지였죠. 조선업계에서도 페루와 한국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도화 엔지니어링이 페루 국영조선소 현대화 사업에 참여해 조선소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밝혔죠. 한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 조선업 선진국으로 페루는 향후 선적건설에 있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입장인데요. 한국형 모델을 수입해 조선업계에서 페루의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영조선소의 건조도크 크레인과 부유도크 크레인이 신설되며 자재 저장소를 현대화하고 부두 및 인프라 분야에 있어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2013년부터 페루 다목적 지원함 건조에 한국이 도움을 준 일을 기억하는 페루인들은 기술이 검증된 한국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죠. 방산 분야에 있어서도 페루는 한국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2012년 페루는 브라질이 독점하던 중남미 시장에서 최초로 한국 항공기를 수입, 훈련기 KT-1 10대와 경공국기 KA-1 10대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방산에 대한 페루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석한 카스티오 대통령은 카이 부스에 직접 방문해 FA-50 제품을 구경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페루 내부에서는 페루 공군 전투기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FA-50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페루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남미에서도 유명합니다. 카스티오 대통령이 한국만을 감싸고 한국 제품만을 들여오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